자,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육각불의 교점하고 교선인데, 교점은 우리가 꼭지점과 같다고 그랬죠? 꼭지점은 이름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얘가 육각불이니까 꼭지점은 7개예요. 교선은 모서리와 같습니다. 이름 곱하기 2죠.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 합치면 19. 정답이 3번. 2번 문제 보자. 자, 직선하고 반직선인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뭐? 직선은 무조건 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선부는 문자만 똑같으면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나머지 건 다 안 됩니다. 반직선은 시작하는 것과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리을은 보세요.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돼. 리을 들어가는 거는 안 됩니다. 자, 방향 봅시다. A에서 B, A에서 C. 방향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3번 문제 갈게요.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건데, 이 중에서 두 점 지나서 서로 일단 직선의 개수. 뭐? 직선의 개수입니다. 반직선 아니고 직선. 그러면 이거 우리는 하나씩 확인해 봐도 되고요. 자꾸 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1번 기역에서부터 갈게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몇 개? 3개. 그럼 2번 니은 디귿이란다. B부터 가보죠. B는 A하고 돼 있으니까 요렇게 몇 개? 2개. C는 당연히 D하고 뭐야? 1개. 얘는 없죠. 총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직선 구하는 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거 조건이 이거예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일 때만 되는 거야. 자, 4개죠.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전체의 점, 얘는 이거 빼기 1 나누기 2는 고정. 요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알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요것도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미지수 두면 된다고 그랬다. 자, 우선 3등분이니까 미지수 만들어보자. 미지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스몰 a, 얘를 스몰 a. 얘는 2a, 2a라고 두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도 문자 넣으세요.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미지수 넣으면 됩니다. A에서 N까지는 A가 4개죠. 4A예요. AM은 2A죠. 예, 맞죠. NB는 2A입니다.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A가 되죠. 나누면 2A. 맞죠. AP는 3A, BP도 3A.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BP는 A, APM은 4A죠. 하면 A. AB는 6A, PB는 A니까 5A. 얘가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중점이니 뭐니 나왔으니까 우리는 또 미지수로 만들 거예요.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스몰 A라고 하는데 여기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88이라고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은 당연히 8이 되겠죠. 8. 그럼 이것도 반이니까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M에서 N까지네. 그럼 답이 얼마야? 12.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 예각, 둔각인데 예각을 뭘 예각이라고 그래? 90보다 작은 거. 둔각은 90하고 180 사이에 있는 아이입니다. 90하고 180 사이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건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예각. 예각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예각. 0은 안 되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각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48도, 그 다음에 75도.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둔각은 90도보다 큰 거. 이거 2개. 요거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B, O, C의 값이야. 요거의 값을 알고 싶은 거네. 자, 그럼 힌트는 여기 지금 90도가 나와 있으니 2x 더하기 x 플러스 15의 값, 즉 3x 플러스 15의 값이 얼마가 돼요? 90이 되겠죠. 그럼 x 값은 얼마? 25가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 플러스 15의 값이니까 25를 여기다 25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40. 자, 8번 문제 또 나왔어. 8번 문제 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로 만들어 보자. 미지수 만들 때는 뭐가 기준이라고? 작은 놈이 기준이다. 자, 그러면 AOC가 작아요? DOB가 작아요? AOC에다가 곱하기 2를 했으므로 AOC가 더 작습니다. 얘를 스몰 a라고 둘게요. AOC는 스몰 a가 됩니다. 그러면 DOB 여기는 2a가 되겠죠. 이래놓고 이제 얘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얘들 3a가, 얘들 둘이 합친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90도가 됩니다. 이거 90도 표시가 있으니까. 그러면 a의 값은 30도가 됩니다. a는 30도인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AOC네. AOC a의 값이네. 그래서 답이 30도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찾을 때는 각을 하나씩 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AOD, AOD 보이죠? 그럼 이 두 선하고 연장선을 그으면 된다 그랬죠. 됐지? 그러면 GO입니다. 막꼭지고 GOD 맞는데 이거 AOD인데 아, 얘를 잘못했구나. 연장선이 여기네요. 그죠? 요렇게네. 그러면 HOE 여기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0번은 막꼭지각에 대한 거네요. 막꼭지각 얘랑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죠? 그러면 x 플러스 90은 3x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x는 50이 됩니다. 자, 11번 해볼게요. 11번. 얘는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뭘 이용하면 돼? 막꼭지각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각 보이죠? 요거 막꼭지각을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3x-20이에요. 그럼 3x-20이라고 하는 소리는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까지는 평각이잖아요. 그죠? 평각은 다 합쳐서 몇 도? 180도가 되겠죠. 다 합치면 6x-1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6x-12가 좀 더 틀린 거 없죠? 6x-12가 180도가 되죠. 6x가 192가 되고요. x는 3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이것도 설명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 한 개만 할게요. 5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왜 틀린지 볼게요. 자, A에서 CD까지의 거리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AC가 아니라 바로 뭐가 돼? AH가 돼 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3번도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거니까 틀리는 것들만 해볼게요. 옳은 거는 2번과 4번입니다. 자, 틀린 것들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해보자.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직선이 된다. 요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점이 모여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곡선도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 직선이 아니라 그냥 선이 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됐나요?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선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3번 교점이 생기는 거. 교점이 생기는 거는 선과 선, 그리고 선과 면, 선과 선이 빠졌네요. 그죠? 자, 5번은 원기둥에서 교선의 개수는 면의 개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기둥에서의 교선은 2개가 됩니다. 원기둥에서의 교선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는 거라서 2개예요. 면은 총 몇 개? 3개가 됩니다. 면은 윗면 아래면하고 옆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1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선생님이 14번 문제 풀 때는 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직선 만나는 거, 이건 일일이 다 해봐야 되겠네. 일일이 다 해보자. 우선 A, B와 만나는 걸 고르자라고 했죠. 우선 A, B를 꺼볼게요. A하고 B를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꺼놓을게. 됐죠? 자, 그러면 CD 한번 해보자. CD 이렇게 되니까 만나죠. 얘도 만나고. CF는 어디 있어요? CF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조금 그렇네, 지금. 선분이죠. 아우, 놀래라. 직선이면 몰라요. 얘가 지금 선생님 잘못 봤네. 직선인 줄 알았어. 직선이면 몰라요. 이 뒤에 만날 수도 있고, 얘들 둘가 평행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선분이기 때문에 얘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구요. 자, 얘도 선분이죠. CD 얘도 만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반직선 EF죠. E에서 F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만나네.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D에서 DF란다. D에서 미안합니다. 왜 자꾸 거꾸로 읽냐? F에서 D로 가는 거죠. F에서 시작해서 D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 그래서 안 만나네.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할 때도 우리 미지수를 사용해서 하면 되고, 미지수 사용할 땐 되도록이면 작은 크기부터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 그래야지 정수꼴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기가 편하다고.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작은 길이는 N에서 P, P에서 N까지의 길이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이때 P는 N과 M 사이에 있고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문제는 여러분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몰 a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에 이때 N은 A와 M의 중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를 2A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M은 A와 B의 중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4A라고 하자. 그럼 끝났네? 5A가 얼마예요? 5A가 20이야. 그럼 A는 얼마? 4.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A에서 D까지 길이거든. A에서 선분 A에 D까지는 8A예요. 그럼 8 곱하기 4잖아. 답이 얼마? 32.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16번 할게요. 16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를 사용하되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해보자고. 알았지? 자, DM이 있고 AF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이고 D는 CM의 중점이고 D는 CE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요 CE의 중점이니까 작은 것부터 하자고 했죠. 얘가 C, D, E가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몰 A라고 둘게요. 됐지? 예, 지금 조금 좀 짜증나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AC의 중점, B는 AC의 중점이니까 얘를 스몰 B라고 할게요. 됐니? 자, 그 다음에 AF는 전체 길이네요. AF는 DE의 5분의 2예요. AF의 5분의 2가 이거래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우선 AF의 값은 요걸 다 합쳐야 되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3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5분의 2를 한 거야.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5분의 4A 더하기 5분의 4B 더하기 5분의 6은 CD니까 여기 뭐하고 똑같아? A 더하기 B랑 똑같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다 5씩 더할게요. 5씩 곱할게. 그럼 4A 더하기 4B 더하기 6은 5A 더하기 5B예요.
문제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A, B는 거 넘기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거지. A 더하기 B는 얼마야?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제. A 더하기 B는 6이야. A하고 B를 더하면 6이야. 여기서 6. 얘도 6. 그럼 이 전체가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아, 할 필요도 없네? 그럼 AD의 길이는 그냥 이거니까. B에서 D까지는 A하고 B니까. 그래서 얼마다? 답이 6이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면 됩니다. 좀 어려워. 17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7번 보시면 이렇게 분수가 나와서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게. 비례식이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비례식. 우리가 비례식이 A 대 B가 C 대 D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이렇게 곱해서 같은 거거든. 그럼 BC는 AD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반대로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건 다시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보여줄게.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양변에다 3을 곱할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각 AOC는 2 곱하기 각 AOD야. 지금 하는 거는 증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겠어? 바로 쌤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증명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럼 얘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난 얘를 비례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럼 3대 2는 각 AOD 대 각 AOC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3대 2면 이것도 3대 2거든. 그럼 우리가 원래 값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근데 우리가 원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분명히 똑같은 수를 나누기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곱하기라고 생각하자. 왜? 각도는 3, 2보다 더 클 거니까. 그럼 뭐 특정한 수를 A를 곱해줬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는 A로 나눠진 거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A라고 할 수 있고 2A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다른데 미지수를 몇 개로 해서 한 개로 만들어 주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큰 거 작은 것만 구분해내면 돼. 우선 얘 보세요. 앞에 있는 게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걸 곱해주면 여기 있는 게 큰 겁니다.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 이거 듣고 또 쓰면 됩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1보다 작으면 얘가 더 큰 수예요.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더 작은 수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1이 기준입니다. 1보다 크면 얘가 더 작은 거. 1보다 작으면 얘가 더 큰 거. 됐죠? 여기서 정리할게. 1보다 큰 수가 오고 1보다 작은 수가 오면 이 자리 세모가 작은 수가 되고 얘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지. 자, 얘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작은 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2, 3이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얘가 더 크니까 3B라고 두고요. 얘를 2B라고 둘게요.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 AO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A예요. 그 다음에 AOC, 여기 있죠. AOC, 이거는 2A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죠. 요거 봐야 되지. BOD, 요게 3B고요. 요거는 2B가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3A 더하기 3B가 180도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COE의 값, 이 값이잖아. 즉 A 더하기 B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이 60도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미지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줘야 돼. 하나로 바꿔주는 기준은 뭐라고? 얘를 보고 나서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작네, 얘가 크네.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둘 중에 큰 수는 작은 놈한테 주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 수는 큰 놈한테 주고 작은 수는 작은 놈한테 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만들면 돼? 요렇게 뒤에 있는 미지수를 하나 붙여갖고 만들면 돼요. 3A 대 2A 이렇게. 뭐 K를 들어 넣어도 되고요. 뭐 C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보통은 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말고도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쌤이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비례식이 3개가 나오면 우리가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우선은 x가 여기도 x고 여기도 z죠. 우리가 막꼭지각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180도인 걸 알았고요. 얘를 다 합치면 15가 되거든요. 이때 y 값이 알고 싶은 거니까 15분의 8 곱하기 180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96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에서 보세요. 막꼭지각이 생기는 건데, 막꼭지각이 생기려면 우리가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지 막꼭지가 생기죠. 그럼 우리도 얘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쌤이. 공식이 있다고 그랬다. 이 선들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택이 있으니까 두 개만 선택하면 돼. 그러면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만 선택하면 돼. 얘들끼리 곱하기만 하면 답입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건데 지금 사용해도 됩니다. 이걸 일일이 사용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쌤이.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아까 전에 우리가 17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4가 돼 있네. 그러면 AOC하고 COG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COG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죠. 그럼 요 분모가 1 있는 거 똑같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큰 거에다 살죠. 그럼 4A 대 A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대신에 4A, 얘 대신에 A 쓰면 돼. 그럼 찾아보자. CO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걸 4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OC, 요거를 A라고 둘게요. 됐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지수를 하나로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자, 밑에 있는 것도 보자. 누가 더 커요? GOB가 더 크네. 5가 더 주네. 그럼 얘는 OB라고 쓰면 됩니다. GO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B. 그 다음에 얘는 B, FOB. 요거를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다 끝났잖아. 봐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쌤들 하라고 하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자, 이게 평각이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5A 더하기 5B의 값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5로 나오면 되니까 36이 되겠죠. 근데 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DOE예요. DO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인데 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평각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두 개 합친 걸 알았어. 여기가 A니까 요것도 A죠. 요거 아까 B였죠. 그래서 얘가 36도야. 그럼 180에서 36도를 빼니까 144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지수를 한 개로 바꾸는 연습을 학원에서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여기서도 잘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여러 번 또 연습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해볼게요. 넓이가 28이래. 아이고, 너무 쉽다. 얘가 높이죠? 그럼 얘들 둘이 더해서 사다리 꼴이니까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 28이야. 그럼 H가 얼마? 4가. 2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시계를 가지고 온 게, 시계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계는 여기 중심에서 분침, 시침, 초침 3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시계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을 하면 변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에 대한 문제들에서 시계는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우리는 순서만 잘 기억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 내에서 시침하고 분침만 있어요. 그런데 시침은 분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침이 움직인 다음에야 시침이 움직여요. 분침은 초침의 영향을 받는데 초침이 지금 없으니까 분침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분침부터 구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분침은 보세요.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여기를 총 몇 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60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우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니까 60분이 되는 거야. 한 바퀴 도는데. 그럼 한 바퀴 도는데 360도 6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1분에 몇 바퀴, 몇 도가 될 수 있어요? 6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단위가 나오면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1시간이란다. 자, 시침은 1분 동안 얼마가 가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야. 그런데 이때 시침은 여기가 12부터 시작해서 1, 2 해서 총 12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시간은 30도가 됩니다. 12로 나누면. 근데 이 30분이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다음 시간인 2시까지 가니까 딱 30도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60분 동안 몇 도? 30도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침은 0.5도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 돼. 자, 이거 계산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고? 자유로운 분침부터 하자. 그래서 30분이 움직였으니 분침은 30 곱하기 1분당 6도씩 오른다 그랬죠? 180도가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쌤이 잘 뭐야 이게 펜이 이상한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분침이 30분이니까 이렇게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18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침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분침은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시침은 이 시간부터 간 거야. 즉 요게 1에서부터 움직였을 거야 라는 거지.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에서 얼마만큼 더 있는 거야? 30도는 우선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 이해됐죠? 30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 여기니까. 그런데 얘가 30분만큼 움직인 거는 여기서부터 1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씩 0.5 곱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은 시작하는 게 어딘지에 따라서 이거 그 다음에 얘가 항상 붙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2시면 여기 앞에 뭐 있으면 돼? 60이 오면 돼요. 3시면 90이 오면 되고.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분침이 움직인 거리만큼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리면 원이 요렇게 있잖아. 원 그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원이 요렇게 있어요. 원이 너무 못 그리겠어요. 이게 대충 그릴게요. 분침이 있고 시침이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더 작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들 둘이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뒤까지는 180도고 요 뒤까지는 45도인 거 알았잖아. 그럼 이 각은 얘를 둘이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구나. 됐어요. 다시 시침과 분침 찾을 때는 뭐부터? 자유로운 분침부터. 그래서 1분당 6도. 시침은 주의해야 될 게 뭐? 시작하는 데가 어딘지에 따라서 분침이 움직인 거. 얘는 주는 거, 얘는 찾아야 되는 거. 됐죠?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찬찬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좀 쉽게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6개 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직선할 때는 두 점을 연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준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우선 A를 기준 잡고 해보자. 그럼 얘가 1개죠. 2개, 3개, 4개. A는 4개 그릴 수 있어요. 직선. 그 다음에 O는 1개, 2개, 3개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왜 A하고 E는 안 했나요? A하고 E는 A가 벌써 지나갔잖아. 그래서 얘는 3개. 그럼 얘는 색깔 다른 걸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겠죠. 우선 빨간색으로 A가 가는 거 1개, 2개, 3개, 4개. 얘 4개. 그 다음에 O는 A가 왔으니까 얘는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E 갈게요. E는 1개, 2개, 3개.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B 가볼게. A랑 했고요, O랑 했고요, E랑 했어. 그럼 C랑 한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한 개, 두 개. 됐죠? 그러면 C는 A랑 했고, E랑 했고, 이거랑 했고, 이거, D로만 없네. D. 요거는 한 개. 그럼 D는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됐나요? 그럼 총 몇 개냐 봅시다. 4개, 3개, 3개, 2개, 1개죠. 그러면 다 합치면 12, 16개? 아니, 13개. 16개란다. 9, 4, 13. 그래서 13개가 돼요. 그래서 A는 13개예요. 자, 반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반직선은 반대로 갔다가 가면 되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반직선은 뭐하고 뭐만 잘 보면 돼요? 출발하는 점, 즉 시작점과 방향만 잘 보면 돼요. A에서 하나, 둘 갈 수 있습니다. 셋, 넷 갈 수 있어요. 또 A에서 4개. 그러면 O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5개. E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얘 4개. 됐니? 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얘 5개. 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5개. 그럼 선생님 얘도 5개인데 얘도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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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에다가 4개, 4개니까 28개. 그러니까 28개가 됩니다. 얘는 아까 전에 A가 13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15개가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되면 얘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도 선생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색이 되겠어. 보시면 알겠지만 또 비례식이네?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씩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A, B, C, D 순서대로 하는 거야. 우선 작아지는 거니까 1대2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A가 됩니다. 됐네? 그럼 이제 이거는 2대3이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미안해. BC가 더 큰 거지.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2A, 2B 대 다른 걸로 해야 되지. 2B 대 3A라고 적게. 아니 3B로 왜 이러냐. 3B라고 적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A 대신에 3B라고 넣어도 돼, 안 돼요? 되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하는데 6B라고 해도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그럼 1대2가 되니까. 그래서 비례식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되었다? 하나가 됐지. 자, 그럼 다 하나가 됐으면 얘가 11B가 되고요. 얘가 44랑 똑같아요. 그럼 B가 얼마하고 똑같아? 4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까지가 8, 얘는 12, 얘는 4면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A에서 C까지는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답이 22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게 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만 이거 잘하면 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애들은 이게 보여요. 20번 문제도 방금 22번이랑 똑같네. 우리는 뭐하고 분침과 시침을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3시하고 4시 사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얘가 3시 X분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선 분침부터 해보자. 분침은 X 곱하기 6이니까 6X가 되겠죠. 시침부터 해봅시다. 시침이 3시에서 출발했네. 3시면 몇 도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90도를 먹고 가는 거죠. 그럼 X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럼 얘는 0.5X 더하기 90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해도 되겠네.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분침이 더 많이 갔으니까 분침에서 시침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지. 분침에서 시침을 빼줄게요. 이랬더니 각이 몇 도래요? 평각을 이룬대. 평각이 몇 도? 180도가 되겠더라.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버리네. 그래서 얘는 5.5는 270이고요. X. 그래서 X는
55분의 2700이 됩니다. 요거 나누면 11분의 540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는 3시 11분에 540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 이상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25번까지 문제 푸는데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